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세아는 낡은 옥탑방의 작은 주방에 서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디자인 스케치와 작업 도구들, 한편에 놓인 작은 3D 프린터는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눅눅한 방 안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설렘으로 가득 찬 멜로디였다. 오늘 7년을 만난 남자친구 최진혁이 그녀에게 청혼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며칠 전, 진혁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구 및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아우라그룹의 신입 디자이너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뤄낸 쾌거였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바로 그 축하를 위한 자리였다. 세아는 정성껏 만든 스테이크를 접시에 옮겨 담으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뻤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오직 진혁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두 사람은 가난한 대학생 시절에 만났다. 좁은 자취방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같은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졸업 후 진혁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좌절했다. 재능은 있었지만 그의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진혁아, 이 부분은 사용자의 동선을 좀 더 고려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어때? 그리고 이 소재보다는 그때부터였다. 세아는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진혁을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낮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진혁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새우잠을 자며 디자인을 수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진혁의 디자인은 놀랍게 변모했다. 평범했던 가구 디자인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갖게 되었고, 복잡했던 제품의 기능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해졌다. 아우라 그룹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는 그 결정체였다. 지난 6개월간 세아는 마치 자신의 분신을 만들 듯이 모든 열정과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녀의 손은 연필과 마우스를 너무 오래 쥔 탓에 굳은 살이 박이고 저렸지만 진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역시 우린 최고의 팀이야. 세아야, 네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진혁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세아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라는 그 달콤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진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으면서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다. 세아야, 미안한데 오늘 옥탑방은 좀 그렇지. 내가 아주 특별한 곳을 예약해뒀어. 제대로 축하해야지. 서울에서 가장 야경이 멋진 곳이야. 라시엘루로 와. 라시엘. 세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한 끼 식사값으로 나간다는 바로 그곳. 그녀는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에게 반지를 건네줄 것이다. 7년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알았어. 진혁아, 금방 갈게.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몇 달간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산 단 한 벌뿐인 깨끗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번져나갔다. 그녀가 살고 있는 어둡고 낡은 동네와는 전혀 다른 별세계 같았다. 레스토랑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 하얀 식탁보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촛불,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황홀한 야경. 세아는 이 모든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혁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값비싸 보이는 맞춤 양복을 입은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다. 진혁아,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앉아. 그는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세아는 그가 청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안부와 날씨 이야기만이 오갔다. 세아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진혁은 자꾸만 창밖을 보거나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에피타이저가 나왔을 때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싸야, 우리 헤어지자. 순간 세아의 세상이 멈췄다. 레스토랑의 소음, 음악 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귀에 박혔다. 뭐라고 했어? 지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낯선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는 너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거야. 아우라 그룹의 디자이너 최진혁. 나는 이제 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세아야, 미안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너의 가난, 너의 배경,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세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신에게 이제 와서 방해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혁아, 우리가 함께 이룬 거잖아. 내 포트폴리오, 그거 내가, 그래, 네가 도와줬지. 고맙게 생각해.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아. 결과를 볼 뿐이지. 아우라 그룹이 선택한 건 바로 나 최진혁이야. 나는 이제 내게 더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지만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았다. 이곳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이런 곳에서 초라하게 울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세아도 TV나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우라 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자 최연소 부사장인 한유라. 눈부신 미모와 완벽한 스타일.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만함. 그녀는 세아를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진혁에게 말했다. 진혁 씨, 볼일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그녀가 진혁의 팔짱을 끼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진혁은 세아의 눈을 피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유라 씨. 세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7년의 세월이, 사랑이, 헌신이 단 몇 분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한유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세아에게 경멸이 가득 담긴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진혁 씨 포트폴리오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던데.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을 훔쳤고
이제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비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 세아는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에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놓인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비는 더욱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애도하듯이 마침내 그녀가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차갑게 식어버린 와인잔 속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옥탑방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세아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코트를 입은 채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귓게는 여전히 레스토랑의 소음과 한유라의 경멸적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최진혁의 차가운 눈빛이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오늘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저녁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촌농이 굳어버린 초는 마치 그녀의 7년 사랑의 종말을 보여주는 묘비명 같았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식탁으로 달려가 접시를 집어들고 벽을 향해 던져버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고 음식물은 벽지를 더럽혔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깨지고 와인병이 뒹굴었다. 지난 7년간의 헌신, 사랑, 그리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모든 것을 부수고 난 뒤에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레스토랑에서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 그는 그녀의 재능을 훔쳤고 그녀의 사랑을 짓밟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후 며칠간 세아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그녀는 슬픔이라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진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성공은 언제나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그가 좌절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그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라지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혁의 그림자였을 뿐. 유세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현관문에 붙은 빨간색 딱지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월세 독촉장이었다. 며칠 안에 방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빼겠다는 경고문. 이제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쫓겨나게 생긴 것이다. 세아는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야만 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 7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거라 믿고 계신 분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혁과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선물했던 작은 액세서리들. 그녀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과거를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외장 하드드라이브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기억해냈다. 대학 졸업 작품, 진혁을 만나기 전,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다. 호기심이 일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루나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그녀가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의 조각이 펼쳐졌다. 루나는 그녀가 구상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허브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장에 나와 있던 다른 차가운 기술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었다. 루나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목소리 톤, 자주 사용하는 단어,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명과 음악, 온도와 향기까지 조절해주는 감성적인 동반자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친 목소리로 귀가하면 루나는 집안을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바꾸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며 말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둘까요?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손주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주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외로움과 따뜻한 소통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그녀의 재능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였다. 세아는 멍하니 자신의 옛 작업을 바라보았다. 진혁의 그림자에 가려져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 열정과 재능으로 반짝이던 시절의 유세아. 그녀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무심코 스크롤하던 디자인 정보 사이트의 한 구석에서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5회 퀀텀 이노베이션 어워드 퀀텀 이노베이션 어워드. 주제 인류를 위한 기술 테크놀로지 for 휴머니티. 주최 이노베이트 퀀텀 이노베이트 퀀텀 IQ. 이노베이트 퀀텀.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단 몇 년 만에 세계 IT 시장의 판도를 바꾼 신화적인 기업. 그들의 기술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베일에 쌓인 창업자이자 CEO였다. 그는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은둔의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세아의 심장이 아까보다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대회의 주제는 마치 그녀의 루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우승 상금,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인생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마감일은 불과 일주일 뒤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심만이 그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었다. 증명하고 싶었다. 최진혁이 짓밟고 훔쳐간 자신의 재능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 유세아라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다. 그날부터 세아는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쫓겨날 집에 보증금을 빼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장비를 빌렸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잤고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웠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진혁의 그림자 속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루나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진혁과 한율에게 느꼈던 차가운 배신감을 루나의 인공지능을 더욱더 따뜻하고 공감 능력 있게 만드는 데 사용했다. 옥탑방에서의 지독한 외로움은
루나를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키는 영감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코드 한 줄. 디자인 스케치 한 장에 응축되었다. 작업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서가 아닌 온전한 유세아로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희열. 마감일 새벽, 세아는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지난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루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대학 졸업 작품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녀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마감 시간은 불과 1분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 서밋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다. 과연 세상이 알아줄까 하니 괜찮았다. 설령 이대로 실패하더라도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버튼을 클릭했다. 파일이 업로드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기도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녀가 잊고 있던 작은 씨앗은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토양 속으로 던져졌다. 그 씨앗이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난 뒤의 며칠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 같았다. 미친 듯이 타오르던 열정은 모두 재가 되었고 유세아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과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당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옥탑방의 월세 마감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통장의 장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희망을 품지 않으려 했다. 세상은 그렇게 동화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다. 수천 명의 전 세계 천재들이 참여했을 공모전에서 낡은 옥탑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무명의 자신 같은 사람이 뽑힐 리가 없었다. 그것은 그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이노베이트 퀀텀 IQ의 본사,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 최상층. CEO 집무실에서는 퀀텀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최종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집무실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억만장자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려한 장식 대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중앙에 놓인 심플한 디자인의 책상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책상 앞에는 IQ의 신화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권희준 CEO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노인의 지혜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소년의 열정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 대신 편안한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에게 부와 명예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 그의 본질은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였다. 그는 지금 그의 앞에 놓인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최종 후보에 오른 10개의 작품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최고 엔지니어 팀이 수천 개의 출품작 중에서 엄선한 최고의 작품들이었다. 이 작품은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진보한 작품입니다. 회장님, 이건 초소형 드론을 이용한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입니다. 상업적 가치는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임원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권희준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의 눈에는 지루함마저 서려 있었다.
모두 기술적으로는 훌륭했다. 하지만 영혼이 없었다. 차가운 기계들의 경연대회일 뿐. 그가 찾던 인류를 위한 따뜻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그의 짧은 말에 마지막 후보작의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출품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오직 출품 번호와 루나라는 프로젝트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권희주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편의 시와도 같았다.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가장 외로운 순간을 위로해야 한다는 디자인 철학, 사용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인공지능의 컨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군더더기 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코드. 그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 루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스스로도 구현해내지 못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기술의 정점에 서 있지만 누구보다 기술이 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잘 알았던 그에게 루나는 충격이자 깊은 울림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숨을 죽였다. 마침내 권희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드물게 흥분과 경탄이 섞여 있었다. 우승자는 이 작품이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다른 작품들은 더 나은 기계를 만들었지. 권희준이 임원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사람을 이해하고 있어. 그의 한마디에 모든 논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이 익명의 개발자를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 우리는 이 사람을, 아니, 이 사람의 영혼을 사야만 해. 며칠 후 퀀텀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던 MIT나 스탠퍼드 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아닌 정체불명의 익명 개발자가 만든 루나가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세상은 루나를 만든 천재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 시각 아우라 그룹의 한유라 부사장은 파티장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노베이트 퀀텀, 그 거품만 잔뜩 낀 미국 회사 말이군요. 익명 개발자라니. 뻔한 마케팅 수법이겠죠. 그녀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최진혁 역시 거들었다. 맞습니다. 감성에나 호소하는 그런 디자인은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자신들의 오만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유세아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집주인은 사흘 안에 방을 비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싸고 있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그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다. 역시나 스팸 메일과 카드값 독촉 메일뿐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노트북을 닫으려던 순간 처음 보는 주소에서 온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 초대장, 또 스팸이겠지. 그녀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아님, 귀하께서 출품하신 프로젝트 루나가 제5회 퀀텀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아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신종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일의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일에는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루나의 핵심 디자인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메일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제안이 적혀 있었다. 저희 이노베이트 퀀텀은 귀하의 천재성을 높이자 서울에 위치한 저희의 비밀 R&D 연구소 프로젝트 헤이븐의 핵심 연구원 직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는 루나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연봉은 귀하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신분은 IQ 내에서 극비로 취급될 것입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세상에 유세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올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아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응시했다. 과거를 버리라는 말. 지금 그녀에게는 버릴 과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빛과 절망뿐이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로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단어를 썼다. 네? 다음 날 저녁 세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텅 빈 옥탑방을 나섰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방 열쇠와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에는 메일에서 지시한 대로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지금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미지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로 향했다. 차는 그곳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유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간판 하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이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말에 유세아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건물 입구로 다가가자 자동으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건물의 내부는 바깥의 평범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미래의 우주선 안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온통 하얀색과 은색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공간, 벽면은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로 라카나 칼가 샤워리터조이 데이터. 공기 중에는 기계들이 내뿜는 차가운 열기와 미세한 오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의 동양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프로젝트 헤이븐의 총괄 책임자인 헬렌 조 박사라고 소개했다. 반가워요. 유세아 씨, 아니, 이제부터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은 루나입니다. 보안상의 이유이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헬렌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으며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실험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부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회장님, 이곳에서도 그 단어는 절대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아는 그 베일에 쌓인 CEO가 어떤 사람일지 잠시 상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먼저였다. 헬렌은 세아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다.
그곳은 디자이너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세상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 장비들, 수만 권의 전문 서적이 담긴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리고 아이디어를 즉시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대한 프로토타입 제작실까지. 그녀의 낡은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처럼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된 소수의 천재들이 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디자이너들. 그들은 처음에는 외부에서 낙하산처럼 떨어진, 어리고 경험 없어 보이는 세아를 경계하고 의심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7년간 최진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신의 재능을 억눌러 왔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인 완벽함에만 매몰되어 놓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녀는 언제나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로봇의 움직임은 너무 기계적이에요. 효율성은 높지만 사용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관절 부분에 약간의 유격을 주어서 불완전하지만 좀 더 생명체처럼 보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인터페이스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정보는 단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의 이전 선택을 기반으로 가장 필요할 것 같은 메뉴 하나만 먼저 보여주는 예측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봅시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단순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동료들은 그녀의 통찰력과 결과물 앞에서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헬렌조차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세아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술과 인간의 마음을 연결할 줄 아는 보기 드문 천재였다. 세아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도, 월세 걱정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디자인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연구소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회장님은 여전히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주 가끔 예고 없이 연구소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가 방문하는 날이면 연구소 전체에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자 유령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세아는 그 유령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야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물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최상층인 15층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회장 전용 공간이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권희준이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값비싼 옷 대신 심플한 검은색 옷을 입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아는 그의 강렬한 시선을 애써 피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프로토타입 모델만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들고 있는 프로토타입에 꽂혀 있었다. 그 프로토타입. 무게중심이 불안정해 보이는군. 햅틱 피드백을 위한 설계라면 진동 모터의 위치가 잘못됐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의 지적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눅이 들었을 상황. 하지만 세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무게중심은 의도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에 쥐었을 때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 같은 미세한 불균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감보다는 애착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 제품의 목적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논리 정연했다. 남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인 분석에 감히 반박하는 사람을, 그것도 이렇게 어린 연구원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처음 겪어보는 참이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웠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가 루나의 기획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고집과 빛나는 총기를 발견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먼저 내렸다. 세아는 자신이 혹시 너무 건방지게 말해서 고위 임원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아닐까. 뒤늦게 걱정이 되었다. 에이, 모르겠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연구소를 나섰다. 그저 조금 기분 나쁜 해프닝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스쳐 지나간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장본인이자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이후로 왕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건물 밖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권위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비서조차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진귀한 미소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루나 프로젝트 연구원.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진행 상황은 다른 누구도 거치지 말고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왕국에 어울리는 진짜 보석을 찾아낸 것이다. 프로젝트 헤이븐에서의 몇 달은 유세아에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낡고 축축했던 옥탑방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녀의 세상은 최첨단 기술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동료들의 건강한 경쟁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루나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던 헬렌 조 박사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까다롭기만 하던 동료들은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그녀를 진정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최진혁이 남긴 배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딱딱한 흉터로 변해가며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아프게 찌르지는 않는 듯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평온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졌다. 어느 날 오후, 연구소 전체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라운지에 모였다. 경쟁사인 아우라 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 라인의 론칭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또 뻔한 디자인에 기능 몇 개 추가해서 혁신이라고 포장했겠지. 한 동료가 비꼬는 투로 말하자 모두가 웃었다. 세아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최진혁이나 한유라의 이름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최진혁과 여왕처럼 도도한 표정의 한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오늘 저희 아우라 그룹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유라의 선언과 함께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제품 영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스마트 의자였다. 사용자의 자세를 분석해 자동으로 형태를 바꾸고 최적의 휴식을 제공한다는 컨셉. 다음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무한하게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선반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 조명색을 바꿔주는 인공지능 조명.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세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손발이 저려왔고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 옆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저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컨셉이 꽤 신선하잖아. 신선하다고 세아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것들은 전부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그녀가 최진혁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포트폴리오. 그녀의 영혼의 조각들이었다. 물론 조금씩 변형되어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었던 섬세한 디테일들은 사라지고 대량 생산을 위해 값싼 소재와 단순한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에서 영혼은 거세되고 상업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저것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을 이뤄낸 주인공,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 디자이너 최진혁 실장을 소개합니다. 카메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최진혁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정말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세아의 흉터가 다시 터져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고통, 묻었다고 생각했던 분노가 펄펄 끓는 용암처럼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과 재능까지 훔쳐서 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루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헬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타오르는 속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초라한 패배자의 얼굴. 같은 시각 IQ 본사의 CEO 집무실 권희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 스크린을 통해 아우라 그룹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루함 그 자체였다. 또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그럴듯하게 포장했군. 그는 한눈에 간파했다. 아우라 그룹이 내놓은 제품들의 컨셉 자체는 분명 빛나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해낸 결과물은 조잡하고 철학이 없었다. 마치 실력 없는 요리사가 최고의 레시피를 훔쳐서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어낸 것과 같았다. 그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빠른 추격자, 전략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채널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짧은 보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루나 연구원. 아우라 그룹 기자회견 시청 중 극심한 정서적 동요를 보임. 권희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형편없이 구현되었지만 분명 천재적인 발상이 담겨 있던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컨셉.
그리고 그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익명의 천재 연구원 루나.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점, 그랬군. 권희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우라 그룹의 저 천재 디자이너는 도둑이었고 그의 진짜 보석은 바로 자신의 연구소에서 상처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경쟁사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보석에 흠집을 낸 자들에게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헬렌 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그의 첫 번째 수순이자 세아를 향한 그의 서툰 위로 방식이었다. 루나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그룹의 최우선 순위 프로젝트로 격상한다. 예산은 2배로 증액하고 최고의 인력으로 팀을 추가 구성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3개월 안에 시제품 쇼케이스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그날 밤 세아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TV에서는 온통 최진혁을 한국의 디자인을 이끌어갈 젊은 거장이라고 치켜쓰는 뉴스들 뿐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끈 채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진 루나의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것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의 분노와 슬픔은 이제 차가운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헬렌이 연구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회장님의 새로운 지시를 전달했다. 프로젝트의 최우선 격상, 2배의 예산,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 세아는 놀라서 헬렌을 쳐다보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늘이 그녀에게 준 복수할 기회이자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다만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헬렌이 연구실을 나간 후 세아는 다시 자신의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이제 루나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과거를 훔쳐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녀의 검이자 방패였다. 배신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영혼을 태우는 거대한 불꽃의 연료가 되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날개를 단 유세아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이제 루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무서운 집중력과 창의력으로 승화되었다. 프로젝트 헤이븐의 연구원들은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고 조용한 신입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희준 회장은 그녀에게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프로젝트 헤이븐의 모든 핵심 인력을 화상회의로 소집했다. 그의 얼굴이 연구소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우리 IQ의 다음 목표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첨3비룸그 프로젝트에 우리 이노베이트 퀀텀이 참여할 것입니다. 스마트유시티 2013,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세계 최고의 첨단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 사업을 따낸다는 것은 업계의 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제안은 바로 루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권희준의 선언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세아를 쳐다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었다. 루나의 철학, 즉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개개인의 감정과 필요에 반응하는 도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연결되고 보살핌을 받는 도시, 그것을 루나를 통해 구현해낼 겁니다. 루나 연구원, 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의 시선이 스크린을 뚫고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엄청난 부담감이자 동시에 한 인간의 재능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프로젝트 헤이븐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세아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촉박한 마감일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권희준은 멀리서 그녀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스마트시티 2030 프로젝트의 공식 입찰 설명회.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모든 경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각자의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경쟁사 명단 가장 위에는 예상대로 아우라 그룹의 이름이 있었다. 세아는 헬렌 조 박사와 함께 IQ의 대표단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자신감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레스토랑에서 초라하게 울던 과거의 유세아가 아니었다. 회의실 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상석에 마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진혁과 한유라가 보였다. 그들은 업계의 새로운 파워 커플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IQ의 대표단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IQ는 그저 돈만 많은 근본 없는 외국계 회사일 뿐이었다. 한유라는 IQ 측 대표로 나온 헬렌 조와 그 옆에 젊은 여자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런 애송이를 데리고 오다니 IQ도 사람이 없나 보군요. 그녀가 옆에 앉은 진혁에게 속삭였다. 진혁 역시 동의한다는 듯 비웃었다. 그들은 아직 그 애송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각 회사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IQ의 차례가 되었다. 발표를 맡은 헬렌 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세아도 그녀의 옆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이노베이트 퀀텀의 프로젝트 헤이븐 총괄 책임자 헬렌 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인 루나 시스템을 설계한 수석 디자이너 루나입니다. 루나, 세아가 자신의 프로젝트명으로 소개되는 순간 최진혁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단상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최진혁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이 버렸던 여자, 낡은 옥탑방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초라한 여자, 바로 유세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유세아가 아니었다. 굳은 살 박인 손 대신
태블릿 PC를 당당하게 들고 있었고 겁에 질린 눈빛 대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차갑고 지적인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진혁 씨, 옆에 앉은 한유라가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 역시 그제야 단상 위의 여자를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오만했던 여왕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게 IQ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최진혁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훔친 디자인으로 얻은 이 모든 영광이 바로 그 디자인의 진짜 주인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한유라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당혹감은 즉시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 유세아 씨 아니에요. 세상 참 좁네요. IQ 같은 대단한 곳이 당신처럼 배경도 없는 사람을 고용할 줄은 몰랐는데 혹시 이번에도 눈물로 동정이라도 얻었나 봐요. 그녀의 말은 악의로 가득 찬 독화살이었다. 과거의 새아였다면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새아는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지만 우아한 미소가 떠올랐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라 부사장님, 하지만 IQ는 배경보다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서요. 훌륭한 디자인은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믿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오만함을 단숨에 제압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선언한 것이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최진혁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한유라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들은 유세아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꼿꼿하게 편 허리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건물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울고 있던 과거의 여자는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강인한 전사가 서 있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입찰 설명회가 끝나고 아우라 그룹으로 돌아온 한유라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방금 전 회의장에서 겪었던 굴욕을 떠올리며 손에 쥔 유리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감히 그 벌레 같은 년이 감히 나를.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언제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살아온 그녀에게 유세아의 당당한 눈빛과 차가운 미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옆에 서 있던 최진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경쟁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전현이 어떻게 IQ에 들어간 거죠? 저런 애송이의 디자인을 보고 프로젝트를 맡겼을 리가 없어요. 분명 진혁 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간 게 틀림없어요. 한유라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진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 그녀는 유세아를 도둑으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진혁 씨.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IQ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데이터를 훔쳐와요. 원래 당신 것이었던 아이디어를 되찾아 오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유세아.
전현이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명령이었다. 최진혁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후였다. 한편 프로젝트 헤이븐으로 돌아온 유세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권희준 회장이 이례적으로 그녀를 직접 호출했다. 그의 집무실에서 그는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유라의 모욕을 잘 참았더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세아는 그 안에서 희미한 인정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더러운 공격이 들어올 거야.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데이터를 훔치려 하겠죠. 그래.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훔칠 기회를 줄 것이다. 권희준의 입가에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세아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역공. 두 사람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아의 가장 강력한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종종 늦은 밤 세아의 연구실을 찾아와 그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루나, 이 부분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너무 이상적이야. 실제 도시의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 이 디자인은 아름답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아름다움과 실용성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봐. 그의 지적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재능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의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우라 그룹을 위한 거대하고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IQ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허니팟 서버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스마트시티 2039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데이터가 담겨 있는 서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침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서버였다. 그리고 그 서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만든 가짜 프로젝트 계획안을 넣어두었다. 그 계획안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잘못된 에너지 관리 알고리즘.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데이터 보안의 허점. 그것은 달콤한 독이 든 사과였다. 며칠 후 그들의 예상대로 아우라 그룹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양민석이 고용한 해외의 최고 해커팀이 IQ의 보안 시스템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IQ의 진짜 방패 이지스가 아닌 세아가 미리 열어둔 허니파스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커들은 손쉽게 데이터를 훔쳐가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IQ의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하다고 비웃었다. 최진혁과 한유라는 훔친 데이터를 받아들고 환호했다. 그들은 이제 IQ의 모든 계획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이것 봐 역시 유세아. 아이디어 자체는 쓸만하단 말이야. 한유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디어들을 우리 디자인에 적당히 섞어서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버리자고 최종 발표했대. 전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는군.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확신하며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과정은 권희준의 사무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세아와 권희준, 그리고 헬렌은 어둠 속에서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져갔습니다. 해커들의 마지막 접속 기록이 사라지자 세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루나, 권희준이 말했다. 그는 스크린이 아닌 어둠 속의 세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작전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답지 않은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행동이었다. 세아는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면을 보았다. 그는 단순히 유능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는 파트너이자 동료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으로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군. 권희준이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말했다. 마지막 일격은 루나 당신이 직접 날리도록 해. 이것은 당신의 전쟁이니까. 그의 말은 세아에 대한 완벽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왕은 이제 일어서는 단계를 넘어 게임의 판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에 체크메이트를 선언할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2천만 파숭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고위 관료들, 각계 재벌 총수들,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까지 모두가 화려한 가면을 쓴 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미래 도시의 비전을 논하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최진혁과 한유라는 그 전쟁터의 주인공처럼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다. 한유라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최진혁은 그녀의 옆에서 완벽한 파트너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IQ에서 훔쳐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자신들의 제안서에 녹여낸 이상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오늘 밤 아우라 그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한유라가 최진혁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승리에 대한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유세아와 권희준을 비롯한 IQ의 대표단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또 다른 의미의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던 은둔의 억만장자. 권희준 회장의 등장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여느 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차림이었다. 그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마치 기사가 여왕을 호위하듯 그의 옆에서 걷고 있는 한 여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유세아.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신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한유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최종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아우라 그룹이었다. 최진혁은 유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그래픽으로 청중을 현혹했다. 그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스마트시티 아우라 유토피아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역설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디자인들은 세련되고 미래적이었다. IQ의 허니팟 서버에서 훔쳐낸 아이디어들이 교묘하게 녹아 들어가 있었다. 저희 아우라 유토피아는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 AI가 통제하여 교통, 에너지,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저 우리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발표에 일부 정부 관료들과 투자자들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몇몇 진짜 전문가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제안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권한을 중앙 AI에 집중시키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에너지 효율 계산. 마침내 아우라 그룹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다크호스죠.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 이노베이트 퀀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프로젝트 헤이븐의 수석 디자이너 루나입니다. 유세아가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행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 젊고 이름 없는 디자이너가 과연 어떤 발표를 할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싱글맘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엄마를 찾아오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희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한 도시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저희는 그 도시의 이름을 루나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청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루나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적인 비전이었다. 루나의 인공지능은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싱글맘의 스케줄을 관리해주며 길 잃은 아이를 안전하게 집까지 안내해 주었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고 보살폈다. 그것은 기술로 구현된 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제안이 차가운 기계 도시였다면 IQ의 제안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도 같아탔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격의 차이였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유라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세아는 완벽한 발표를 마쳤다. 청중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준비된 비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기술과 윤리가 없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꿈을 훔쳐서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행사장이 술렁였다. 그 순간 그녀 뒤의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이 IQ의 허니팟 서버를 해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IP 주소에서 시작된 공격 로그 기록,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내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독이 든 데이터와 방금 전 최진혁이 발표했던 제안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비교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행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최진혁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세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유세아는 무대 중앙에서 그 모든 혼란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거만한 적들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객석 저편에 앉아있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긴 그만이 보낼 수 있는 찬사였다. 전쟁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유세아가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은 화려했던 가면 무도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행사장은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수백 개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로 마비되었다. 최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고 한유라는 이성을 잃은 채 거짓말이야,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라며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히스테리를 부리는 한유라와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최진혁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까지 카메라들은 집요하게 쫓아갔다. 아우라 게이트. 그날 밤 대한민국은 새로운 스캔들의 탄생을 목격했다.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속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산업 스파이, 기술 도둑,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오명이 아우라 그룹의 이름 위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우라 그룹의 한 회장은 칼을 빼들었다. 그는 썩은 팔을 잘라내서라도 몸통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모든 것은 제 딸과 그에게 빌부터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 젊은 디자이너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우라 그룹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두 사람에게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그리고 예비 사위였던 남자를 가차없이 내쳤다. 한유라는 부사장직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그룹의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최진혁은 당연히 파면되었고 그룹은 그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두 사람의 요란했던 약혼 역시 없던 일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최진혁은 한율에게 버림받은 직후 자신이 살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다. 그 집은 한유라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그는 직장, 명예, 약혼녀, 그리고 집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세아의 재능을 훔쳐 얻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거리의 불황자처럼 떠돌았다. 그를 천재라고 지켜쓰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최진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유망한 디자이너라는 그의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 한편 한유라는 자신의 저택에 감금되다시피 지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분노를 방 안의 집기들을 부수는 것으로 풀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망쳐버린 유세아를 저주하고 또 저주할 뿐이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비참하고 철저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유세아는 프로젝트 헤이븐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건물 로비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비를 흠뻑 맞은 채 가로등 불빛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최진혁이었다. 그는 몇 주 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버렸을 때의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은 굶은 듯 수척했고 값비싼 양복 대신 싸구려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세아를 발견하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유라 그 여자가. 아우라 그룹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난 그냥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는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연민조차도. 그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제발, 세아야, 우리 좋았잖아. 응, 네가 권희준 회장한테 말 좀 잘해줘.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나 이대로 감옥에 갈 수는 없어. 나한테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 말이야. 그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과거의 세아였다면 마음이 약해져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니었다. 당신이 찾는 사람, 여기 없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용서해줬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는 당신이 7년의 세월과 함께 버렸어요. 당신 손으로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건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에요. 잘 가요, 최진혁 씨. 그녀는 자신의 옷을 붙잡은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 최진혁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우라 게이트가 터지고 일주일 후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IQ의 권희준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IQ가 스마트시티 2039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이번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을 무대 위로 불렀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저희 IQ의 숨겨진 영웅을 이제 세상에 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유세아가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루나라는 익명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권희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저희 IQ가 선택한 천재 디자이너 유세아입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정직함,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희 IQ에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는 저희 IQ의 디자인 혁신센터를 이끌며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녀를 폄하하고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었다. 유세아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녀가 바로 이노베이트 퀀텀의 미래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인 지지를 넘어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굳건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세아는 IQ에서 제공해준 새로운 아파트에서 그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권희준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7년간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끝은 처참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를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최진혁과 함께 저 야경을 보며 성공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꾸는 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는 과거의 그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이제 막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기고 또 어떤 상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기도 한다. 아우라 게이트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진혁은 산업 스파이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법정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한유라와 세상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한때 업계의 신성으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오점이 되었다. 한유라는 아버지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실상 해외로 추방당했다. 그녀가 가끔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가십지에 실리기도 했지만 예전의 화려한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허무하고 외로운 성 안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들이 추락한 자리에는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유세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 사는 무명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노베이트 퀀텀 IQ, 이 새롭게 설립한 디자인 혁신센터의 최연소 센터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스마트시티 청야 함지부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서울은 그녀의 루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했다. 도시의 범죄율은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은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높은 천장, 차가운 금속 대신 따뜻한 원목과 자연 소재를 사용한 가구들, 그리고 그녀의 철학이 담긴 루나 시스템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똑똑하지만 다정한 집이었다. 그녀의 성공과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와 권희준 회장의 관계도 서서히, 하지만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IQ의 총수였고 그녀는 그의 회사의 핵심 임원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재능을 존경하는 최고의 파트너였고
세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였으며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권희주는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그녀가 좋아할 만한 희귀한 디자인 서적 초판본이 들려 있었다. 방해한 건 아니겠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만큼은 서툴고 긴장하는 소년 같을 때가 있었다. 회장님이야말로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세아가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렵고 무서운 상사로 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와인 한 잔씩을 들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에 나란히 섰다. 그녀가 설계한 도시,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군. 권희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이야.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죠. 세아가 대답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공기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루나가 아닌 그녀의 진짜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정상은 언제나 외로운 곳이었으니까. 나는 기계를 만들고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내 세상은 텅 비어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 당신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보더군. 제국이 아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설계했지.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는지를 깨달았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당신의 디자인만 선택한 게 아니었어. 유세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는 회사를 세웠고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했지. 나는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고백으로 들렸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유일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원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왕이었다. 세아의 얼굴에 햇살처럼 따뜻하고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아니 평생을 기다려왔던 대답을 찾은 기분이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 신이 보내준 가장 큰 선물, 그 프로젝트, 제가 총괄 책임자를 맡아도 될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권희준의 얼굴에도 마침내 소년처럼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제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